제발 비행기 타지 마요. 할머니 죽어요. 새벽 2시 6살 손주가 할머니 이불을 붙잡고 울부짖었습니다. 태민아, 왜 그래? 무슨 꿈 꿨어? 아니에요. 엄마가 전화로 그랬어요. 태민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머니 비행기 타면 사고 나게 해야 된대요. 아빠가 알았다고 했어요. 장옥희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40년을 새벽 4시에 일어나 장사했습니다. 손이 갈라져 피가 나도 아들 등록금 내려고 버텼습니다. 그 아들이 자기 어머니를 죽이기로 한 겁니다. 그날 밤 옥희는 5분 만에 전 재산 60억을 옮겼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무 일 없다는 듯 여행 가방을 끌고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복수는 거기서 시작됐습니다. 오늘은 72세 할머니가 손주의 한마디에 60억을 5분 만에 정리하고 자신을 죽이려 했던 며느리에게 복수하는 이야기입니다. 만약 내가 키운 아들이 며느리와 함께 나를 죽이려 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장옥희는 새벽 5시에 눈을 떴습니다. 72년 인생, 단 하루도 늦잠을 자본 적이 없었어요. 옥희는 부스스한 눈을 비비며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손주 태민이가 좋아하는 계란말이를 만들 생각이었죠. 냉장고에서 계란을 꺼내 톡톡 깨뜨리는 소리가 고요한 새벽 공기를 채웠습니다. 지글지글 기름이 달궈지는 냄새가 집 안가득 퍼졌어요. 옥희는 40년간 운영해온 식당 주방에서 익힌 솜씨 계란말이를 돌돌 말았습니다. 노릇노릇하게 익은 계란말이를 접시에 담으며 옥희는 절로 미소를 지었어요. 우리 태민이 이거 보면 좋아하겠네. 혼잣말을 중얼거리는 옥희의 얼굴에 주름이 깊게 패였지만 그 주름 사이로 행복이 묻어났습니다. 아침 7시가 되자 집안이 부산해졌습니다. 아들 재혁이 넥타이를 고쳐 매며 식탁에 앉았어요. 48살 재혁은 어머니가 차려준 밥상 앞에서 한숨을 푹 내쉬었습니다. 엄마, 요즘 식당이 영 안 돼요. 손님이 반으로 줄었어. 옥희는 아들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버텨야지. 엄마가 40년 버틴 식당인데 네가 포기하면 되겠니? 그때 며느리 서연주가 화장을 말끔히 하고 식탁으로 다가왔습니다. 43살 현주는 언제나 단정한 차림에 부드러운 미소를 띠고 있었어요. 어머님, 아침부터 고생이 많으시네요. 건강은 좀 어떠세요? 현주는 다정한 목소리로 시어머니의 안부를 물었습니다. 옥희는 며느리의 살뜰한 모습에 흐뭇한 표정을 지었어요. 괜찮아, 괜찮아. 현주 덕분에 내가 편하게 사는 거지. 옥희가 화장실에 가려고 자리를 비웠습니다. 현주는 시어머니가 완전히 사라진 것을 확인하고 남편에게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여보, 저 늙은이 언제까지 버틸지 모르겠네. 재혁이 불안한 표정으로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야, 조용히 해. 엄마 들으면 어떡하려고. 현주는 콧방귀를 뀌며 대꾸했어요. 들으면 어때? 치매라도 오면 우리가 얼마나 고생인데. 현주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재혁은 아내의 말에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돌렸어요. 그날 저녁 온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6살 태민이가 할머니가 만든 계란말이를 입에 가득 넣으며 웃었어요. 할머니, 이거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옥희는 손주의 볼에 묻은 밥풀을 떼어주며 웃었습니다. 그래, 우리 태민이 많이 먹어. 그때 현주가 뜬금없이 말을 꺼냈어요. 어머님, 다음 달이 칠순이시잖아요. 옥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네, 벌써 72이구나. 세월 참 빠르다. 현주가 상냥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저희가 효도 관광 보내드리려고요. 동남아로요. 옥희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비행기?
나는 평생 비행기를 타본 적이 없는데 현주가 시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그러니까요, 어머님. 평생 고생만 하셨는데 이번에 저희가 효도할게요. 오키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며느리가 이렇게 자상하다니 내가 복을 타고났구나 싶었어요. 정말이야? 내가 비행기를 타본다고? 오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태민이가 할머니에게 달려들었습니다. 할머니, 나도 같이 가면 안 돼요? 오키는 태민이를 무릎에 앉히며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태민이는 학교 가야지. 다음에 할머니랑 꼭 같이 가자. 태민이가 입을 삐죽 내밀었습니다. 약속이에요? 그럼 약속이지. 할머니가 언제 태민이한테 거짓말한 적 있어? 오키는 손주의 새끼손가락에 자신의 손가락을 걸었습니다. 태민이가 환하게 웃었어요. 그 모습을 지켜보던 현주의 눈이 차갑게 가라앉았지만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9시 현주는 안방에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태민이 방불이 꺼진 것을 확인하고 목소리를 낮췄어요. 오빠, 나야. 여행 일정 잡았어. 전화기 너머로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현주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응, 예전처럼 하면 돼. 이번에 확실히 끝내자. 현주의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방문 틈새로 작은 눈동자가 반짝이고 있었어요. 태민이가 화장실을 가려고 일어났다가 엄마의 전화 소리를 듣고 멈춰 선 것이었습니다. 태민이는 엄마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몰랐지만 왠지 무서운 느낌이 들었어요. 다음 날 점심 오키의 식당에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65살 이만복, 이 식당의 30년 단골이었어요. 만복은 전직 형사로 은퇴 후에도 매일같이 이 식당을 찾았습니다. 오키야, 오늘 된장찌개 좀 줘. 오키는 만복을 보자 반갑게 웃었어요. 어유, 만복이 왔어? 오늘 건더기 많이 넣어줄게. 만복은 국을 후루룩 마시며 주방 쪽을 힐끗 쳐다봤습니다. 마침 현주가 식당에 들러 시어머니에게 여행 서류를 전달하고 있었어요. 어머님, 이거 여권 사본이에요. 제가 다 준비해 놨으니까 걱정 마세요. 현주는 능숙하게 서류를 정리하며 미소 지었습니다. 만복의 눈이 가늘어졌어요. 현주가 나간 후 만복이 오키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오키야, 그 며느리 뭔가 꺼림칙해. 내 형사촉이 그래. 오키는 손을 내저으며 웃었어요. 에이, 무슨 소리야. 우리 현주가 얼마나 착한데. 만복은 고개를 저었지만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속으로 생각했어요. 저 여자 눈빛이 보통이 아니야. 출발 3일 전 밤이었습니다. 오키는 오랜만에 옷장을 열어 남편의 유품을 꺼냈어요. 낡은 여권이 손에 잡혔습니다. 여보, 나 드디어 비행기 타보네요. 오키는 남편 사진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했어요. 당신은 한 번도 못 태워줬는데 며느리가 나를 보내준대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오키는 사진을 가슴에 품고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그날 밤 11시 태민이가 또다시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났습니다. 거실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어요. 태민이는 발소리를 죽이며 복도로 나왔습니다. 엄마와 아빠가 소파에 앉아 뭔가를 얘기하고 있었어요. 태민이는 문틈에 몸을 숨기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여보, 이번 여행에서 어머니한테 위임장 받아와. 현주의 목소리였어요. 어머니 요즘 깜빡깜빡 하시잖아. 치매 오기 전에 재산 정리해야 해. 재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근데 그게 맞는 거야? 엄마한테 미리 말씀드려야 하는 거 아니야? 현주가 날카롭게 쏘아붙였어요. 말씀드리면 어머니가 해주시겠어? 여행 가서 분위기 좋을 때 자연스럽게 받아오면 돼. 재혁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았어, 알았어. 내 말대로 할게. 태민이는 무슨 말인지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가슴이 콩닥콩닥 뛰었어요. 할머니한테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기는 건가? 태민이는 무서운 마음에 이불 속으로 뛰어들어가 눈을 꼭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할머니 얼굴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출발 전날 밤이 되었습니다. 오키는 짐을 다 싸고 일찍 잠자리에 들었어요. 설레는 마음에 쉽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내일이면 비행기를 타는구나. 오키는 천장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그때였습니다. 방문이 벌컥 열렸어요. 태민이가 울면서 뛰어들어왔습니다. 할머니. 오키는 화들짝 놀라 몸을 일으켰어요. 태민아, 왜 그래? 무슨 일이야? 태민이가 할머니 품에 와락 안기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할머니, 제발 비행기 타지 마요. 할머니 죽어요. 오키는 손주를 달래며 말했어요. 태민아, 무슨 꿈 꿨어? 괜찮아. 할머니 금방 돌아온다고. 태민이가 고개를 세차게 흔들었습니다. 꿈 아니에요. 엄마가 전화로 그랬어요. 오키의 손이 멈췄어요. 뭐라고? 엄마가 뭐라고 했는데? 태민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머니 비행기 타면 사고 나게 해야 된대요. 오키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엄마가 정말 그랬어? 태민이가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빠도 알아요. 아빠가 알았다고 했어요. 그 순간 오키의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오키는 손주의 말에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태민아, 다시 한번 말해봐. 엄마가 뭐라고 했어? 태민이가 할머니 품에 얼굴을 파묻으며 말했어요. 엄마가 전화로 그랬어요. 할머니 비행기 타면 확실히 끝내야 된대요. 오키의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습니다. 아빠는? 아빠가 뭐라고 했어? 태민이가 울먹이며 대답했어요. 아빠가 알았다고 했어요. 여행 가서 잘 처리하겠다고요. 오키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내가 잘못 들은 거겠지. 설마 내 아들이? 하지만 태민이의 눈물은 거짓말이 아니었어요. 오키는 떨리는 손으로 손주의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태민아, 할머니한테 다 말해봐. 또 뭐라고 했어? 태민이가 흐느끼며 말했어요. 엄마가 예전처럼 하면 된대요. 무슨 뜻인지 모르겠는데 무서웠어요. 오키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예전처럼? 그게 무슨 말이야? 오키는 태민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태민아, 할머니한테 말해줘서 고마워. 이제 자자, 응? 태민이가 고개를 흔들었어요. 할머니, 비행기 타면 안 돼요. 제발이요. 오키는 손주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알았어. 할머니가 잘 생각해 볼게. 태민이는 걱정하지 마. 오키는 태민이를 재우고 이불을 덮어주었어요. 손주의 잠든 얼굴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눈가에 눈물 자국이 말라 있었어요. 오키는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 어린 것이 얼마나 무서웠을까. 새벽 2시 오키는 거실로 나왔습니다. 온 집안이 고요했어요. 오키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설마 현주가 나를 죽이려는 건가? 재혁이도 알고 있다고? 오키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40년 전 기억이 떠올랐어요. 그때 오키는 32살이었습니다. 남편이 갑자기 쓰러졌어요. 뇌출혈이었습니다. 병원에서는 수술비로 1,000만 원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그 시절 1,000만 원은 하늘의 별 따기였습니다. 오키는 새벽 3시에 시장으로 뛰어갔어요. 반찬거리를 떼다가 좌판에 펼쳐놓고 팔았습니다. 손이 갈라져 피가 났어요. 그래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반찬 사세요. 맛있는 반찬이요. 목이 터져라 소리쳤어요.
그렇게 한 달을 버텼습니다. 결국 남편은 세상을 떠났지만 오키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8살 아들 재혁을 혼자 키워야 했으니까요. 엄마, 배고파요. 재혁이 울며 보챘습니다. 오키는 하루 종일 굶으면서도 아들 밥은 꼭 챙겼어요. 재혁아, 이거 먹어. 엄마는 아까 먹었어. 거짓말이었습니다. 오키는 사흘째 굶고 있었어요. 어느 날 새벽 시장에서 쓰러졌습니다. 영양실조였어요. 그래도 정신이 들자마자 일어났습니다. 내가 쓰러지면 재혁이는 어떻게? 오키는 이를 악물고 버텼어요. 세월이 흘러 재혁이가 대학에 갈 나이가 됐습니다. 등록금이 필요했어요. 오키는 손에 피멍이 들도록 일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저녁 10시까지 식당에서 버텼어요. 재혁아, 이거 등록금이야. 열심히 공부해. 오키는 누런 봉투를 아들에게 건넸습니다. 재혁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엄마, 고마워요. 나중에 꼭 효도할게요. 오키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었습니다. 그래, 우리 재혁이. 엄마는 네가 잘 되는 게 소원이야. 그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오키는 눈물을 삼켰어요. 그 재혁이가 내가 그렇게 키운 아들이 나를 죽이려 한다고?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분노인지 슬픔인지 알 수 없었어요. 오키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대로 당할 수는 없어. 오키는 휴대폰을 꺼냈어요. 새벽 2시 반 만복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만복의 잠에 취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만복아, 나야. 오키야. 오키? 이 새벽에 무슨 일이야? 오키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만복아, 나 큰일 났어. 만복의 목소리가 확 깨어났어요. 뭔데? 무슨 일이야? 오키는 태민이에게 들은 이야기를 전부 털어놓았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만복이 욕을 내뱉었어요. 뭐? 그 며느리년이 진짜 그랬어? 오키가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재혁이도 알고 있대. 내 아들이 그 계획에 동의했다는 거야. 만복이 한참 침묵했어요. 오키야, 내 말 잘 들어. 오키는 숨을 죽였습니다. 만복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행 취소하면 안 돼. 오키가 놀라서 되물었어요. 뭐? 그게 무슨 소리야? 생각해봐. 지금 네가 여행 안 간다고 하면 그년들이 뭔가 눈치챌 거 아니야. 오키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만복이 이어서 말했어요. 여행 가는 척하면서 그년 본색을 잡아. 증거가 필요해. 오키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위험하지 않을까? 만복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내가 한국에서 뒷조사할게. 니는 여행 가서 이상한 거 있으면 다 녹화해. 오키는 만복의 말을 곱씹었습니다. 알았어. 내 말대로 할게. 만복이 당부했어요. 절대로 위험한 데는 가지 마. 그리고 재산부터 다 옮겨놔. 오키는 전화를 끊고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서랍에서 통장을 꺼냈어요. 40년간 모은 전 재산이 여기 있었습니다. 오키는 휴대폰 뱅킹 앱을 열었어요.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60억? 평생을 모은 돈이야. 오키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그리고 자신만 아는 비밀 계좌로 돈을 옮기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계좌, 이체 완료. 두 번째 계좌, 이체 완료. 세 번째 계좌, 이체 완료. 손가락이 번개처럼 움직였습니다. 정확히 5분. 60억 원이 모두 안전한 곳으로 옮겨졌어요. 오키는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다음 날 아침, 오키는 평소처럼 일어났습니다. 부엌에서 아침 식사를 차렸어요. 재혁과 현주가 식탁에 앉았습니다. 오키는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웃으며 말했어요. 오늘 비행기 타는 날이네.
내가 비행기를 타보다니. 현주가 상냥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설레시죠? 저도 어머님이랑 여행 가니까 기대돼요. 오키는 며느리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어제까지는 착한 며느리로만 보였어요. 그런데 오늘은 달라 보였습니다. 저 미소 뒤에 무엇이 숨어 있는 걸까? 오키는 표정을 감추며 말했어요. 현주야, 고마워. 이번 여행 정말 기대된다. 현주가 흡족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겠죠. 오키는 그 표정을 놓치지 않았어요. 재혁이 어머니의 짐을 차에 실었습니다. 오키는 아들의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저 아이를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오키는 티를 내지 않았어요. 태민이가 뛰어나와 할머니를 껴안았습니다. 할머니, 꼭 돌아와야 해요. 오키는 손주를 꼭 안아주었어요. 그럼 할머니 금방 올게. 태민이 말 잘 듣고 있어. 태민이의 눈에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오키는 손주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속으로 다짐했어요. 이 아이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돌아온다. 공항으로 향하는 차 안이었습니다. 현주가 앞자리에서 운전했어요. 오키는 뒷자리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손에 힘이 저절로 들어갔어요. 이 여행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당하고만 있지는 않을 거야. 오키는 몰래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녹음 앱을 미리 설치해 두었어요. 만복이 알려준 대로였습니다. 이상한 거 있으면 다 녹화하라고 했지. 오키는 휴대폰을 가방에 넣어두었어요. 녹음 버튼을 누른 채로요.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사람들이 북적거렸어요. 오키는 72년 인생 처음으로 공항이라는 곳에 와봤습니다. 어머님, 이쪽이에요. 현주가 오키의 팔을 잡고 안내했어요. 오키는 현주의 손길이 예전과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이 손이 나를 죽이려 했던 손인가? 소름이 돋았어요. 하지만 오키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현주야, 나 혼자 왔으면 길 잃어버렸겠다. 현주가 껄껄 웃었어요. 어머님, 걱정 마세요. 제가 다 챙길게요. 오키는 그 말이 섬뜩하게 들렸습니다.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오키는 창가 자리에 앉았어요. 현주가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비행기가 활주로를 달리기 시작했어요. 오키는 손잡이를 꽉 잡았습니다. 처음 타는 비행기가 이런 상황일 줄이야. 비행기가 하늘로 떠올랐어요. 오키는 창밖으로 작아지는 땅을 바라봤습니다. 태민이 얼굴이 떠올랐어요. 기다려, 할머니가 반드시 돌아갈게. 오키는 눈을 감았습니다. 현주는 시어머니가 잠든 줄 알고 휴대폰을 꺼냈어요. 누군가에게 문자를 보내는 것 같았습니다. 오키는 살짝 눈을 떠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현주의 입꼬리가 올라가 있었습니다. 오키는 속으로 다짐했어요. 두고 보자. 누가 누굴 속이나. 비행기가 동남아 휴양지에 도착했습니다. 오키는 난생 처음 밟아보는 외국 땅에 발을 내딛었어요. 후끈한 열기가 온몸을 감쌌습니다. 어머님, 덥죠? 여기가 열대지방이라서요. 현주가 선글라스를 쓰며 말했어요. 오키는 고개를 끄덕이며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야자수가 늘어선 거리, 낯선 간판들, 외국어로 떠드는 사람들, 모든 것이 신기했어요. 하지만 오키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여기서 나를 어떻게 하려는 걸까? 호텔에 짐을 풀었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고급 리조트였어요. 현주가 방 열쇠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오늘은 푹 쉬세요. 내일부터 구경 다녀요. 오키는 방에 들어가 침대에 앉았어요.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만복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도착했어? 일단 괜찮아. 만복에게서 바로 답장이 왔습니다. 조심해.
이상한 거 있으면 바로 연락해. 나도 조사 시작했어. 오키는 휴대폰을 가슴에 품었어요. 만보기가 있어서 다행이야. 다음 날 아침 현주가 오키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어머님, 오늘 보트 투어 가요. 바다가 정말 예쁘대요. 오키는 순간 몸이 굳었어요. 보트? 바다에서 무슨 일이 생기면? 오키는 애써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현주야, 나 뱃멀미가 심해서 다른 거 하면 안 될까? 현주의 눈빛이 살짝 흔들렸어요. 하지만 금세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래요, 어머님. 그럼 오늘은 시내 구경해요. 오키는 가슴을 쓸어내렸어요. 일단 넘겼다. 이틀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현주가 또 제안했어요. 어머님, 오늘은 절벽 투어 어때요? 경치가 끝내준대요. 오키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 고소공포증 있어. 높은 데는 못 가. 현주의 입꼬리가 미세하게 떨렸어요. 아, 그래요? 그럼 뭘 하고 싶으세요? 오키는 천연덕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냥 호텔에서 쉬고 싶어. 나이가 있으니까 무리하면 안 되잖아. 현주가 억지로 웃었어요. 네, 어머님. 편하신 대로 하세요. 현주가 방을 나가자마자 표정이 싸늘하게 변했습니다. 그날 밤 오키는 방에서 책을 읽는 척하고 있었어요. 발코니 쪽에서 현주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오키는 귀를 쫑긋 세웠어요. 오빠, 나야. 계획대로 안 돼. 현주가 다급하게 전화하고 있었습니다. 그 노인네가 보트도 안 타고 절벽도 안 가. 계속 핑계만 대. 오키는 숨을 죽이고 휴대폰을 꺼냈어요. 녹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커튼 틈새로 현주의 모습을 촬영했어요. 다른 방법 찾아봐. 여기서 끝내야 해. 현주의 목소리가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오키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끝내야 한다고? 나를 여기서 죽이겠다는 거야? 오키는 떨리는 손으로 녹화를 멈췄습니다. 여행 3일째 저녁이었습니다. 현주가 쇼핑을 간다며 외출했어요. 오키는 혼자 호텔 근처 한인 식당을 찾았습니다. 낯선 타국에서 한글 간판을 보니 마음이 놓였어요. 식당 안으로 들어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된장찌개를 시켰어요. 뜨끈한 국물을 한 숟갈 떠먹으니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내가 왜 이런 꼴을 당해야 하나? 그때 누군가 오키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자였어요. 그녀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저기 실례합니다. 오키가 고개를 들었어요. 혹시 같이 오신 분이 서현주 씨 아니세요? 오키는 깜짝 놀랐습니다. 현주를 어떻게 아세요? 여자의 눈에 복잡한 감정이 스쳤어요. 저는 김정미라고 합니다. 서현주 씨 전 남편의 여동생이에요. 오키는 숟가락을 놓쳤습니다. 전 남편? 현주가 재혼이었어? 정미가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오키는 아직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전 남편이라니요? 저는 현주가 초혼인 줄 알았는데. 정미가 쓰게 웃었습니다. 그 여자가 숨긴 거예요. 우리 오빠랑 3년 결혼 생활했어요. 오키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그 오빠는 지금 어디 있어요? 정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5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여기서요. 오키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여기서요? 이 나라에서? 정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바다에서 익사했어요. 보트 투어 중에 사고가 났대요. 오키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보트 투어? 현주가 나한테 보트 타자고 했는데 정미가 이어서 말했어요. 그런데 이상한 게 있었어요. 오키가 침을 삼켰습니다. 뭐가요? 정미가 목소리를 낮췄어요. 오빠가 죽기 일주일 전에 고액보험에 가입됐어요. 수익자가 서현주였고요.
오키는 다리에 힘이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설마 정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그때부터 의심했어요. 근데 증거가 없었어요. 정미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을 오키에게 보여줬어요. 이게 오빠가 죽기 이틀 전에 보낸 마지막 문자예요. 오키는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정미야, 현주가 이상해. 무서워. 단 2줄이었어요. 하지만 그 2줄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오키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그러면 현주가 오빠를. 정미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경찰은 사고사로 처리했어요. 증거가 없다면서요. 오키는 머리가 핑 도는 것 같았습니다. 그 여자가 보험금은 받았어요? 정미가 이를 악물었어요. 3억이요. 장례식 끝나고 일주일 만에 타갔어요. 오키는 화장실로 뛰어갔습니다. 세면대에 손을 짚고 구역질을 했어요. 토할 것은 없었지만 속이 뒤집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나도 똑같이 당할 뻔했어. 보트 투어에서 사고로 죽을 뻔했다고.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오키는 찬물로 얼굴을 씻었습니다. 정신을 차려야 했어요. 무너지면 안 돼. 그러면 그년 계획대로 되는 거야. 정미가 화장실까지 따라왔습니다. 오키의 등을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괜찮으세요? 오키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마워요. 덕분에 알게 됐어요. 정미가 오키의 손을 잡았어요. 저도 5년간 오빠 억울함을 풀고 싶었어요. 근데 혼자서는 안 됐어요. 오키는 정미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같이 해요. 그년 반드시 잡아요. 정미의 눈에 불이 켜졌어요. 정말요? 오키가 정미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내가 증거 잡을게요. 한국 돌아가면 연락해요. 2 사람은 연락처를 교환했어요. 오키는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방에 들어가자마자 만복에게 전화했어요. 만복아, 나야. 큰일 났어. 왜? 무슨 일이야? 오키는 정미에게 들은 이야기를 전부 말했습니다. 만복이 욕을 내뱉었어요. 뭐? 그년이 전 남편도 죽였어? 오키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똑같은 방법이야. 보트 투어, 바다에서 사고, 고액 보험금. 만복이 한참 침묵했어요. 오키야, 너 지금 그년하고 같이 있는 거지? 응. 조심해. 그년 눈치채면 안 돼. 나한테도 시간이 필요해. 만복이 이어서 말했습니다. 나도 여기서 조사하고 있었는데 이상한 거 발견했어. 오키가 숨을 죽였어요. 뭔데? 현주 그년 출국 전에 너 앞으로 고액 보험 가입했더라고. 오키는 심장이 쿵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얼마짜리야? 만복이 한숨을 쉬었어요. 5억이야. 수익자는 서현주. 오키는 전화기를 쥔 손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러면 나도 전 남편처럼. 만복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래. 그래서 절대 보트 타면 안 돼. 바다 근처도 가지 마. 오키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조심할게. 전화를 끊고 오키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현주가 전 남편을 죽이고 나한테 왔구나. 처음부터 재산을 노린 거였어.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리고 재혁이는 그 사실을 알까? 모를까? 오키는 아들 생각에 가슴이 미어졌어요. 속은 거라고 믿고 싶어? 재혁이가 진짜로 나를 죽이려 한 건 아니겠지. 하지만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현주가 또 제안했어요. 어머님, 오늘은 바다 수영 어때요? 오키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나 수영 못해. 물 무서워. 현주의 눈에 짜증이 스쳤어요. 하지만 금세 감추며 말했습니다. 그럼 뭘 하고 싶으세요?
오키가 천연덕스럽게 대답했어요. 절에 가고 싶어. 불공 드리게. 현주가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절이요? 여기까지 와서요? 오키가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나이 먹으면 마음이 그래져. 절에서 마음 좀 편하게 하고 싶어. 현주는 할 수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절에 다녀온 후 오키는 방에서 그동안 찍은 영상을 정리했어요. 현주가 발코니에서 전화하는 장면, 이상한 행동을 할 때마다 몰래 촬영한 것들. 오키는 영상들을 클라우드에 저장했습니다. 만복이 가르쳐준 방법이었어요. 휴대폰을 뺏겨도 증거는 남아있어야 해. 오키는 정미에게도 연락했습니다. 오빠 보험 서류, 사망 당시 기록 있으면 한국에서 만나요. 정미에게서 답장이 왔어요. 네, 다 준비할게요. 꼭 그 여자 잡아요. 오키는 휴대폰을 내려놓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두고 보자, 서연주. 네가 판 함정에 네가 빠지게 해줄 테니까. 여행 5일째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키는 눈을 뜨자마자 휴대폰부터 확인했어요. 만복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현주 전 남편 사건 담당했던 형사 찾았어. 좀 더 파보고 있어. 오키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만복이가 열심히 해주고 있구나. 오키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고마워. 나도 여기서 조심하면서 증거 모으고 있어. 아침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현주가 오키 방 문을 두드렸어요. 어머님, 식당 가요. 뷔페 맛있대요. 오키는 문을 열며 웃었습니다. 그래, 가자. 두 사람은 호텔 식당으로 내려갔어요. 현주가 음식을 담아다 주며 살갑게 굴었습니다. 어머님, 이거 드셔보세요. 망고가 진짜 달아요. 오키는 며느리의 손길을 받으며 속으로 생각했어요. 저 손이 전 남편을 죽인 손이야. 나도 죽이려 했던 손이고. 소름이 돋았지만 티를 내지 않았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방으로 돌아왔어요. 현주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 잠깐 스파 다녀올게요. 편히 쉬세요. 오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다녀와. 현주가 나가자 오키는 바로 정미에게 전화했습니다. 정미 씨, 나야. 장오키예요. 정미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님, 괜찮으세요? 오키가 대답했습니다. 응, 괜찮아. 그런데 물어볼 게 있어. 오키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정미 씨는 어떻게 이 리조트에 온 거야? 정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사실 저 5년간 그 여자 동향을 쫓고 있었어요. 오키는 놀랐어요. 5년이나? 정미가 말을 이었습니다. 오빠가 죽고 나서 그 여자가 재혼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상대방 가족이 걱정돼서 지켜보고 있었어요. 오키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따라온 거야? 정미가 대답했어요. 그 여자가 시어머니 데리고 동남아 온다는 걸 알았을 때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오빠 때랑 똑같았거든요. 오키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정미 씨 아니었으면 나 큰일 날 뻔했네. 정미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오빠 보험서류랑 당시 기록 다 정리해뒀어요. 한국 가시면 드릴게요. 오키가 고마움을 전했어요. 고마워. 꼭 만나자. 정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도 5년을 기다렸어요. 이번에 꼭 오빠 한을 풀고 싶어요. 오키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래, 같이 풀자. 반드시. 전화를 끊고 오키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파란 바다가 햇살에 반짝였습니다. 저 바다에서 정미 씨 오빠가 죽었구나. 오키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그날 오후 현주가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묘하게 상기된 표정이었어요. 어머님, 내일 특별한 투어가 있대요. 오키가 물었습니다. 뭔데? 현주가 브로셔를 내밀었어요.
선색 크루즈요. 배 타고 바다에서 석양 보는 거예요. 정말 예쁘대요. 오키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또 배야? 오키가 고개를 저었어요. 현주야, 나 배 타면 진짜 못 버텨. 뱃멀미가 너무 심해. 현주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하지만 금세 감추며 웃었어요. 그래요, 어머님. 어쩔 수 없죠. 현주가 발코니로 나갔습니다. 오키는 커튼 틈으로 지켜봤어요. 현주가 전화기를 꺼내 누군가에게 연락했습니다. 오빠 안 돼. 배도 안 타고 바다도 안 가. 현주의 목소리가 초조했어요. 어떻게 해? 내일 모레면 한국 가는데. 오키는 휴대폰을 꺼내 녹화를 시작했습니다. 현주가 이어서 말했어요. 한국 가서 다른 방법 찾아야 할 것 같아. 일단 철수하자. 오키는 녹화를 멈추고 영상을 저장했습니다. 드디어 포기하는 건가? 하지만 안심할 수 없었어요. 한국에서 다른 방법을 찾는다고 했어. 끝난 게 아니야. 그날 밤 오키가 잠들려는데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방문 쪽에서 딸깍 소리가 났어요. 오키는 눈을 감은 척했습니다. 누군가 방 안으로 들어왔어요. 발소리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오키는 숨을 죽였어요. 현주야? 희미한 불빛이 보였습니다. 현주가 휴대폰 손전등을 켜고 오키의 가방을 뒤지고 있었어요. 오키는 잠든 척하며 살짝 눈을 떴습니다. 현주가 오키의 휴대폰을 꺼내 들었어요. 화면을 켜려고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하지만 열리지 않았어요. 오키가 비밀번호를 바꿔놨거든요. 현주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현주가 중얼거렸어요. 이상하네. 왜 비밀번호가 바뀌었지? 오키는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현주가 휴대폰을 내려놓고 가방을 더 뒤졌어요. 통장을 찾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오키는 통장을 한국에 두고 왔어요. 어차피 돈은 이미 다 옮겼으니까요. 현주가 한숨을 쉬며 일어섰습니다. 조심스럽게 방을 나갔어요. 문이 닫히자 오키는 눈을 번쩍 떴습니다. 인연이 내 휴대폰을 확인하려고 했어. 오키는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어요. 눈치챈 건가? 다음 날 아침 오키는 만복에게 전화했습니다. 만복아, 현주가 어젯밤에 내 휴대폰 확인하려고 했어. 만복이 놀랐어요. 뭐? 그럼 눈치챈 거 아니야? 오키가 대답했습니다. 아직 확실하진 않아. 근데 뭔가 이상하다고 느끼는 것 같아. 만복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오키야, 내일 한국 오는 거지? 응. 공항에 내가 나갈게. 절대 혼자 다니지 마. 오키는 만복의 말에 마음이 놓였습니다. 알았어. 고마워. 한편 한국에서는 태민이가 할머니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학교가 끝나면 현관문만 바라봤습니다. 할머니 언제 와요? 아빠 재혁에게 물었지만 재혁은 대답을 피했어요. 곧 오실 거야. 태민이는 밥도 제대로 먹지 않았습니다. 할머니가 해주는 계란말이가 먹고 싶었어요. 아빠, 할머니 진짜 괜찮은 거 맞아요? 재혁은 아들의 눈을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응, 괜찮아. 걱정 마. 재혁은 거짓말을 하는 자신이 비참했어요. 저녁이 되자 태민이가 오키에게 영상통화를 걸었습니다. 오키는 반갑게 전화를 받았어요. 태민아. 태민이의 얼굴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할머니, 보고 싶어요. 오키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도 보고 싶어? 내일 간다. 응? 태민이가 울먹였어요. 진짜요? 진짜 내일 와요? 오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약속해. 내일 할머니가 꼭 갈게. 태민이가 겨우 웃음을 보였어요. 할머니, 계란말이 해줘요.
오키는 눈물을 참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할머니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계란말이 해줄게. 영상 통화를 끊고 오키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태민이 얼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저 아이 덕분에 내가 살았어. 오키는 눈물을 훔쳤어요. 반드시 돌아가야 해. 태민이를 위해서라도. 여행 마지막 날이 밝았습니다. 짐을 싸고 호텔을 나섰어요. 현주가 운전하며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오키는 뒷자리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어요. 낯선 풍경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제 한국이다. 여기서는 살아남았어. 하지만 오키는 알고 있었어요.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것을. 공항에서 비행기를 기다렸습니다. 현주가 커피를 사오며 말했어요. 어머님, 여행 즐거우셨어요? 오키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덕분에 좋았어. 고마워. 현주가 흡족한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이번엔 실패했지만 다음엔 반드시. 오키는 며느리의 속마음을 모르는 척했어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 두고 보자. 누가 이기나.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오키는 창밖으로 멀어지는 동남아를 바라봤어요. 정미 씨, 기다려. 한국에서 꼭 연락할게. 오키는 눈을 감았습니다. 태민이 웃는 얼굴이 떠올랐어요. 조금만 기다려, 태민아. 할머니 간다.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했습니다. 오키는 창밖으로 익숙한 풍경을 보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살아서 돌아왔다.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오키는 눈물을 꾹 참았어요. 아직 끝난 게 아니니까요. 입국장을 빠져나오자 익숙한 얼굴이 보였습니다. 태민이가 아빠 손을 잡고 서 있었어요. 할머니를 발견하자 태민이의 얼굴이 환하게 빛났습니다. 할머니. 태민이가 뛰어왔어요. 오키는 두 팔을 벌려 손주를 받아 안았습니다. 우리 태민이. 태민이가 할머니 목을 꼭 껴안으며 울음을 터뜨렸어요. 할머니, 진짜 왔어요. 할머니, 진짜 돌아왔어요. 오키는 손주의 등을 쓰다듬으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그럼 할머니가 약속했잖아. 꼭 돌아온다고. 재혁이 멀찍이 서서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눈을 마주치지 못했어요. 오키는 아들을 힐끗 쳐다봤습니다. 예전 같으면 달려와서 짐을 들어줬을 거예요. 하지만 재혁은 발이 얼어붙은 듯 서 있었습니다. 오키는 아들에게 다가가 담담하게 말했어요. 재혁아 왔어. 재혁이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엄마. 여행은 잘 다녀오셨어요? 오키는 아들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응, 잘 다녀왔어. 재혁은 어머니의 시선을 피했습니다. 현주가 뒤따라 나오며 밝게 웃었어요. 여보, 마중 나왔네. 태민이 할머니 많이 기다렸겠다. 재혁이 억지로 웃음을 지었습니다. 응, 하루도 안 빠지고 할머니 언제 오냐고 물었어. 현주가 태민이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우리 태민이 할머니 많이 보고 싶었구나. 태민이가 엄마를 힐끗 쳐다봤습니다. 대답하지 않았어요. 현주의 눈빛이 순간 차가워졌지만 금세 미소로 감췄습니다. 공항 주차장에서 만복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오키가 만복을 발견하자 살짝 눈짓했습니다. 만복도 눈짓으로 답했어요. 현주는 만복을 보며 물었습니다. 어머님, 저분 누구세요? 오키가 태연하게 대답했어요. 아, 식당 단골이야. 마침 공항 왔다가 만난 거야. 현주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의심스러운 눈빛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만복이 오키에게 다가와 말했어요. 오키야, 여행 잘 다녀왔어? 내가 집까지 태워다 줄까? 오키가 손을 내저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나중에 식당에서 보자. 두 사람은 눈빛으로 이야기를 나눴어요. 나중에 연락해. 집에 도착한 오키는 짐을 풀었습니다. 태민이가 옆에 찰싹 붙어서 떨어지지 않았어요. 할머니, 오늘 저녁에 계란말이 해줘요. 오키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할머니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게 해줄게. 태민이가 환하게 웃었어요. 오키는 손주의 웃음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 덕분에 내가 살았어. 이 아이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이겨야 해. 다음 날 오키는 식당으로 출근했습니다. 오전 영업이 끝나자 만복이 찾아왔어요. 둘은 식당 뒷방에서 만났습니다. 만복이 서류 봉투를 내밀었어요. 오키야, 이거 봐. 오키가 봉투를 열었습니다. 현주의 전 남편 사망 사건 관련 자료였어요. 만복이 설명했습니다. 5년 전 사건이야. 담당 형사가 그때 의문점이 많았대. 오키가 물었어요. 뭐가 이상했는데? 만복이 자료를 가리켰습니다. 첫째, 전 남편이 수영을 잘했어. 수영선수 출신이었거든. 오키의 눈이 커졌어요. 수영선수가 바다에서 익사했다고? 만복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둘째, 사고 당일 현주는 배에 안 탔어. 뱃멀미가 심하다고. 오키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러면 현주는 배에 안 타고 남편만 탔다는 거야? 만복이 자료를 더 펼쳤어요. 그래. 그리고 셋째, 사고 일주일 전에 고액 보험 가입. 수익자는 서현주. 오키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완전히 똑같은 수법이네. 만복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근데 증거가 없어서 사고사로 처리됐어. 현주가 보험금 3억 탔고 오키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 돈으로 새 남편 찾아서 또 사기친 거야. 만복이 오키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이번엔 증거가 있어. 네가 찍은 영상이랑 정미 씨 자료 합치면 돼. 그때 문이 열리며 정미가 들어왔습니다.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어머님 왔어요. 오키가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어서 와요. 기다리고 있었어요. 정미가 가방을 열어 서류를 꺼냈어요. 오빠 보험 가입 서류, 사망 진단서, 그리고 당시 뉴스 기사예요. 오키가 서류를 받아들였습니다. 정미가 이어서 말했어요. 그리고 이거요. 정미가 휴대폰을 꺼내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오빠가 죽기 사흘 전에 보낸 문자예요. 오키가 화면을 들여다봤어요. 정미야, 현주가 나한테 이상한 음식 줬어. 먹고 나서 자꾸 어지러워. 오키는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야? 정미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오빠가 약을 먹인 것 같대요. 수영 잘하는 사람이 물에서 정신을 잃게. 만복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면제나 근육 이완제 같은 거지. 물에 들어가면 힘을 못 써. 오키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그러면 나한테도 그랬을 수 있어? 만복이 진지하게 말했어요. 그래서 네가 배 안 탄 게 다행이야. 탔으면 너도 같은 꼴 당했어. 오키는 다리에 힘이 풀려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내가 정말 죽을 뻔했구나. 정미가 오키의 손을 잡았어요. 어머님, 이번엔 꼭 잡아야 해요. 오빠 억울함도 풀고 어머님도 지켜야 해요. 오키가 정미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그래, 반드시 잡자. 만복이 말했어요. 내가 옛날 동료한테 연락했어. 전 남편 사건 재수사 가능한지 알아보고 있어. 오키가 물었습니다. 재수사 되겠어? 만복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새로운 증거가 나오면 가능해. 정미 씨 문자, 네가 찍은 영상, 보험 서류 다 합치면 충분해. 오키는 처음으로 희망이 보였습니다. 세 사람은 증거를 정리했어요. 오키가 여행에서 찍은 영상들, 현주가 발코니에서 전화하는 장면, 다른 방법 찾아봐.
여기서 끝내야 해. 그 목소리가 선명하게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만복이 USB에 영상을 저장했어요. 이거 경찰에 제출하면 돼. 정미가 오빠의 보험 서류와 문자 기록을 정리했습니다. 오키가 만복에게 USB를 맡겼어요. 이거 네가 가지고 있어. 혹시 모르니까. 만복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때가 되면 쓸게. 그날 저녁 오키는 오랜만에 태민이와 함께 저녁을 만들었어요. 태민이가 계란을 깨뜨리며 웃었습니다. 할머니, 내가 도와줄게요. 오키가 태민이 손을 잡아 함께 계란을 풀었어요. 우리 태민이 솜씨가 늘었네. 태민이가 뿌듯하게 웃었습니다. 할머니가 가르쳐줬잖아요. 오키는 손주의 얼굴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이 평화로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느꼈습니다. 할머니, 이제 안 가죠? 태민이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물었어요. 오키가 태민이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안 가, 할머니, 이제 어디도 안 가. 태민이가 환하게 웃었어요. 약속이에요? 오키가 새끼손가락을 내밀었습니다. 약속이야. 두 사람이 손가락을 걸었어요. 오키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이긴다. 계란말이가 완성됐습니다. 노릇노릇하게 잘 익은 계란말이를 접시에 담았어요. 태민이가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할머니,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오키가 웃으며 태민이 입가를 닦아줬어요. 많이 먹어. 태민이가 행복한 표정으로 계란말이를 먹었습니다. 오키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눈물이 핑 돌았어요. 이 순간을 지켜야 해. 무슨 일이 있어도. 한편 현주는 안방에서 전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오빠, 여행에서는 실패했어. 전화기 너머로 남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건데? 현주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그 노인네 계좌 확인해 봤는데 이상해. 돈이 하나도 없어. 전화기 너머에서 욕설이 터졌어요. 뭐? 60억이 다 어디 갔어? 현주가 이를 갈았습니다. 몰라. 근데 뭔가 이상해. 그 노인네가 뭘 눈치챈 것 같아. 현주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내일 은행 가서 확인해 볼게. 어디로 돈이 갔는지. 전화기 너머로 남자가 말했습니다. 빨리 알아내. 그리고 계획비 준비해. 현주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았어, 오빠. 전화를 끊고 현주는 거울을 바라봤습니다. 입꼬리가 올라갔어요. 장옥희, 네가 뭘 알든 상관없어. 결국 내가 이길 거야. 현주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귀국한 지 나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현주는 아침부터 외출 준비를 했어요. 어머님, 저 잠깐 은행 다녀올게요. 오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다녀와. 현주가 나가자 오키는 마음이 불안했어요. 은행? 혹시 내 계좌를 확인하려는 건가? 오키는 만복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현주가 은행 간대. 뭔가 움직이는 것 같아. 현주는 은행 창구에 앉았습니다. 시어머니 장옥희 명의 계좌 잔액 확인 부탁드려요. 직원이 컴퓨터를 확인했어요. 본인 확인이 필요한데요. 가족관계 증명서 있으세요? 현주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직원이 한참 컴퓨터를 들여다봤어요. 잔액이 영원입니다. 현주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뭐라고요? 영원이요? 직원이 다시 확인했어요. 네, 한 달 전에 전액 이체되었네요. 현주는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60억이 다 어디로 간 거야? 현주는 은행을 나와 골목으로 들어갔습니다. 다급하게 친정 오빠에게 전화했어요. 오빠, 큰일 났어. 전화기 너머로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왜? 무슨 일인데? 현주가 목소리를 낮췄어요. 그 노인네 계좌에 돈이 하나도 없어.
60억이 다 사라졌어. 전화기 너머에서 욕설이 터졌습니다. 뭐, 어디로 간 거야? 현주가 이를 갈았어요. 몰라. 근데 이체 날짜가 여행 가기 전날이야. 오빠가 침묵했습니다. 그러면 그 노인네가 미리 알고 빼돌린 거잖아. 현주의 눈이 무섭게 빛났어요. 그래, 그 노인네가 다 알고 있었어. 현주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거실에서 오키와 마주쳤어요. 어머님 다녀왔어요. 오키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볼일 잘 봤어? 현주는 시어머니의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봤어요. 오키는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현주는 속으로 이를 갈았어요. 이 노인네가 나를 속였어. 처음부터 다 알고 있었던 거야. 현주가 억지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 좀 쉴게요. 피곤해서요. 오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들어가서 쉬어. 현주는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다시 오빠에게 전화했어요. 오빠 어떻게 해? 이대로 있다가는 우리가 다 걸려. 오빠가 말했습니다. 증거인멸해. 그리고 일단 몸 피해. 현주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어디로 가? 오빠가 대답했습니다. 내가 지방에 아는 데 있어. 거기로 와. 현주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았어. 짐 싸서 갈게. 전화를 끊고 현주는 급하게 짐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현주의 눈에 무언가가 들어왔어요. 창밖으로 태민이가 학교에서 돌아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현주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어요. 저 애를 데려가면 협상 카드가 돼. 현주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 노인네가 아무리 증거를 모았어도 손주가 위험하면 입 다물겠지. 현주는 짐을 내려놓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태민이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다녀왔습니다. 현주가 상냥하게 웃으며 다가갔습니다. 태민아, 학교 다녀왔어? 태민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엄마. 현주가 태민이 손을 잡았습니다. 태민아, 엄마랑 할머니 깜짝 선물 사러 가자. 태민이의 눈이 반짝였어요. 할머니 선물요? 현주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할머니 좋아하실 거야. 빨리 가자. 태민이가 신발을 다시 신었어요. 네. 현주는 태민이를 데리고 집을 나섰습니다. 주차장에 세워둔 차에 태민이를 태웠어요. 엄마, 어디 가요? 현주가 시동을 걸며 대답했습니다. 조금만 가면 돼. 예쁜 선물 있는 데야. 태민이는 창밖을 바라보며 웃었어요. 차가 출발했습니다. 오키는 아무것도 모른 채 주방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저녁 6시가 되었습니다. 오키는 식탁에 밥을 차렸어요. 태민아, 밥 먹자. 대답이 없었습니다. 오키가 태민이 방을 열어봤어요. 아무도 없었습니다. 태민아? 오키가 집안을 돌아다녔어요. 화장실, 거실, 안방. 태민이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오키는 불안한 마음에 학교에 전화했어요. 여보세요. 태민이 담임 선생님이세요? 네, 맞습니다. 오키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태민이가 아직 학교에 있나요? 선생님이 대답했어요. 아니요, 오늘 정상 하교했어요. 어머니가 일찍 데리러 오셨는데요. 오키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어머니요? 누가 데려갔어요? 선생님이 말했어요. 태민이 엄마요. 급한 일 있다고 하셔서요. 오키는 전화기를 든 손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현주가 태민이를 데려갔어? 오키는 다급하게 현주에게 전화했어요.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받지 않았어요. 다시 걸었습니다. 역시 받지 않았어요. 오키의 손이 떨렸습니다. 재혁에게 전화했어요. 재혁아, 현주가 어디 있어? 재혁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왜요?
무슨 일이에요? 오키가 소리쳤어요. 현주가 태민이 데리고 어디 갔어? 전화도 안 받아. 재혁이 당황했습니다. 뭐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오키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학교에서 현주가 데려갔대. 근데 집에 안 왔어. 전화도 안 받고. 재혁이 다급해졌습니다. 엄마, 잠깐만요. 제가 현주한테 전화해 볼게요. 재혁도 현주에게 전화했어요. 역시 받지 않았습니다. 재혁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엄마, 현주가 전화를 안 받아요. 오키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오키는 만복에게 전화했어요. 만복아, 큰일 났어. 만복이 물었습니다. 왜? 무슨 일이야? 오키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현주가 태민이 데리고 사라졌어. 전화도 안 받아. 만복이 욕을 내뱉었습니다. 뭐? 그년이 애를 데리고 튀었어? 오키가 흐느꼈어요. 만복아, 어떻게? 우리 태민이 어떻게? 만복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오키야, 침착해. 내가 바로 경찰에 신고할게. 동료들한테도 연락해서 추적할게. 오키는 전화기를 붙잡고 주저앉았어요. 재혁이 집으로 달려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어머니가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있었어요. 엄마. 재혁이 어머니에게 달려갔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오키가 고개를 들어 아들을 바라봤어요. 눈에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재혁아, 내 아내가 우리 태민이를 데리고 갔어. 재혁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그게 무슨... 오키가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재혁아, 이제 다 말할게. 오키는 그동안 숨겨왔던 모든 것을 털어놓았어요. 태민이가 여행 전날 밤에 들은 이야기, 현주가 자신을 죽이려 했다는 것, 여행지에서 만난 정미와 전 남편 살해 의혹, 현주가 보험금을 노리고 접근한 것. 재혁은 듣다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엄마, 그게 정말이에요? 재혁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오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 사실이야. 증거도 있어. 재혁이 머리를 감싸쥐었어요. 그럴 리가. 현주가 왜? 오키가 쓰게 웃었습니다. 처음부터 재산을 노린 거야. 너도 속은 거야. 재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엄마, 미안해요. 저는 정말 몰랐어요. 오키가 아들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재혁아, 지금 그런 거 따질 때가 아니야. 재혁이 고개를 들었어요. 태민이를 찾아야 해. 내 아들이잖아. 재혁의 눈에 불이 켜졌습니다. 엄마, 어떻게 해야 해요? 오키가 일어서며 말했어요. 만복이가 경찰에 신고했어. 우리도 가자. 재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엄마. 두 사람은 급하게 집을 나섰어요. 오키와 재혁은 경찰서로 달려갔습니다. 만복이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오키야, 이쪽으로 와. 만복이 두 사람을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형사 한 명이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했어요. 저는 강력반 박진우 형사입니다. 상황 들었습니다. 오키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우리 손주가 며느리한테 끌려갔어요. 제발 찾아주세요. 박 형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만복 선배님한테 다 들었습니다. 지금 추적 중이에요. 만복이 형사에게 USB를 건넸어요. 이거 증거야. 현주가 시어머니 살해하려던 정황이랑 전 남편 사건 관련 자료도 있어. 박 형사가 USB를 받았습니다. 전 남편 사건이요? 만복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5년 전에 동남아에서 남편이 익사했어. 근데 그때도 고액보험 가입돼 있었고 수익자가 서현주였어. 박 형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럼 연쇄보험 사기 가능성이 있다는 거네요. 만복이 대답했어요. 그래. 이번에 시어머니한테도 똑같은 수법 쓰려고 했어.
그때 다른 형사가 뛰어왔습니다. 박 형사님, 차량 위치 떴습니다. 박 형사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어디야? 형사가 대답했습니다. 충청도 쪽 고속도로요. 지금 휴게소에서 정차 중입니다. 오키가 만복의 팔을 붙잡았어요. 만복아 찾았대. 우리 태민이 찾았대. 만복이 오키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 이제 가서 데려오자. 경찰 차량 3대가 출동했습니다. 오키와 재혁도 만복의 차를 타고 뒤따랐어요. 차 안에서 오키는 두 손을 꽉 모으고 기도했습니다. 태민아, 조금만 기다려. 할머니 간다. 재혁은 운전대를 잡은 만복 옆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고개를 푹 숙인 채 떨고 있었습니다. 오키가 아들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재혁아, 정신 차려. 지금 내 아들 구하러 가는 거야. 재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벌겋게 충혈되어 있었어요. 엄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만복이 끼어들었어요. 미안한 건 나중에 해. 지금은 애 먼저 구해야지. 재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키는 창밖으로 스쳐가는 풍경을 바라봤어요. 어둠이 깔리고 있었습니다. 태민아, 무섭겠지. 할머니가 꼭 데리러 갈게. 2시간을 달려 지방의 한 모텔에 도착했습니다. 낡은 건물 앞에 경찰 차량들이 멈춰 섰어요. 박 형사가 무전기로 지시했습니다. 2층 203호입니다. 조용히 접근하세요. 경찰들이 모텔 안으로 들어갔어요. 오키는 차에서 내려 모텔을 바라봤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저 안에 태민이가 있어. 만복이 오키를 붙잡았어요. 오키야, 여기서 기다려. 위험해. 오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나도 갈 거야. 만복이 한숨을 쉬었어요. 그럼 내 뒤에 있어. 절대 앞으로 나오지 마. 재혁도 따라 나섰습니다. 3사람은 경찰 뒤를 따라 모텔 안으로 들어갔어요. 2층 복도 끝에 203호가 있었습니다. 문 앞에 경찰들이 모여 있었어요. 박 형사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서연주 씨, 경찰입니다. 문 열어주세요. 안에서 아무 대답이 없었어요. 다시 문을 두드렸습니다. 서연주 씨, 아이 데리고 계신 거 압니다. 문 열어주세요. 그때 안에서 현주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어요. 한 발짝도 다가오지 마. 들어오면 가만 안 둬. 오키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태민이가 저 안에 있어. 재혁이 앞으로 나서려 했어요. 만복이 재혁의 팔을 잡았습니다. 잠깐, 함부로 움직이면 안 돼. 박 형사가 문 앞에서 말했어요. 서연주 씨, 아이를 다치게 하면 상황이 더 나빠집니다. 문 열고 나오세요. 현주가 소리쳤습니다. 시끄러워. 내가 원하는 거 들어주면 애는 안 다쳐. 재혁이 만복의 손을 뿌리치고 앞으로 나갔어요. 현주야, 나야. 재혁이야. 안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현주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재혁이? 왜 왔어? 재혁이 문에 다가가 말했습니다. 현주야, 제발 문 열어. 태민이 아빠로서 부탁할게. 현주가 비웃었어요. 아빠, 웃기지 마. 당신도 어차피 나 잡으러 온 거잖아. 재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니야. 나는 그냥 태민이만 데려가고 싶어. 제발. 안에서 무슨 소리가 들렸어요. 문이 조금 열렸습니다. 현주가 태민이를 앞에 세우고 나타났어요. 태민이가 울고 있었습니다. 아빠. 재혁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태민아. 현주가 태민이 어깨를 잡으며 소리쳤습니다. 한 발짝도 다가오지 마. 다가오면 이에 어떻게 될지 몰라. 오키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만복의 손을 뿌리치고 앞으로 나왔습니다. 현주야. 현주가 오키를 보며
이를 악물었어요. 시어머니 왔네요? 다 당신 때문이에요. 오키가 한 발짝 다가갔습니다. 현주야, 나한테 화난 거면 나한테 풀어. 태민이는 죄가 없잖아. 현주가 비웃었어요. 죄가 없다고요? 이해가 당신한테 다 말했잖아요. 이해 때문에 다 틀어졌어요. 태민이가 울면서 말했어요. 할머니, 무서워요. 오키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태민아, 괜찮아. 할머니 왔어. 오키가 현주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현주야, 너 지금 뭘 하는지 알아? 이러면 더 큰 죄가 돼. 현주가 소리쳤습니다. 상관없어요. 이미 다 끝난 거예요. 현주의 눈에 광기가 어렸습니다. 그때 재혁이 앞으로 뛰어들었어요. 현주야. 재혁이 현주에게 달려들었습니다. 현주가 비명을 질렀어요. 두 사람이 엉켜 바닥에 넘어졌습니다. 그 순간 경찰들이 들이닥쳤어요. 한 형사가 태민이를 안아 옆으로 빼냈습니다. 다른 형사들이 현주를 제압했어요. 서현주 씨 체포합니다. 오키가 태민이에게 달려갔습니다. 태민아. 태민이가 할머니 품에 뛰어들었어요. 할머니. 태민이가 할머니 목을 껴안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할머니, 무서웠어요.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오키도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미안해, 태민아. 할머니가 늦어서 미안해.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서로를 껴안고 울었습니다. 현주가 수갑이 채워진 채 끌려갔습니다. 재혁을 지나가며 현주가 도끼 어린 눈으로 쏘아봤어요. 재혁이, 당신도 공범이야. 나 혼자 안 가. 재혁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현주가 경찰차에 실렸습니다. 그 뒤를 따라 현주의 친정 오빠도 다른 차량에서 끌려 나왔어요. 모텔 근처에서 대기하다 체포된 것이었습니다. 경찰서로 돌아왔습니다. 박 형사가 만복에게 말했어요. 선배님, 제출해 주신 증거 확인했습니다. 전 남편 사건도 재수사 들어갑니다. 만복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고생했어. 잘 부탁해. 박 형사가 오키에게 다가왔습니다. 어르신, 진술 좀 받아야 합니다. 괜찮으시겠어요? 오키가 태민이 손을 잡은 채 대답했어요. 네, 다 말씀드릴게요. 그때 정미가 경찰서에 도착했습니다. 오키가 정미를 보자 손을 흔들었어요. 정미 씨 왔어요? 정미가 오키에게 달려왔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소식 듣고 바로 왔어요. 오키가 정미의 손을 잡았어요. 괜찮아요. 태민이도 무사하고요. 정미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행이에요. 정말 다행이에요. 박 형사가 정미에게 말했어요. 김정미 씨, 오빠 사건 관련해서 진술 받을 수 있을까요? 정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다 말씀드릴게요. 5년 동안 기다렸어요. 정미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오키가 정미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정미 씨, 이제 오빠 한풀 수 있겠네요. 정미가 고개를 끄덕이며 울었어요. 네, 어머님 덕분이에요. 며칠 후 검찰에서 발표가 있었습니다. 서현주는 전 남편 살해 혐의, 시어머니 살해 미수 혐의, 유괴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어요. 현주의 친정 오빠도 공모 혐의로 함께 구속되었습니다. 전 남편 사건 재수사 결과 현주가 약물을 투여한 정황이 확인되었어요. 현주가 보트에 태우기 전 남편에게 수면제를 먹였다는 증거가 나왔습니다. 5년 만에 진실이 밝혀진 것이었어요. 재판이 열렸습니다. 서현주는 피고인석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5년 전에 화려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법정에는 오키, 재혁, 만복, 정미가 나란히 앉아 있었어요. 태민이는 집에서 이웃 아주머니가 돌봐주고 있었습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어요. 피고인 서연주는 전 남편 살해 혐의, 시어머니 살해 미수 혐의, 미성년자 유괴 혐의로 법정안이 숨죽여 조용해졌습니다. 판사가 이어서 말했어요. 징역 25년을 선고합니다. 현주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25년이요? 그럴 수는 없어요. 현주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법정 경위가 현주를 제지했습니다. 조용히 하세요. 현주가 발버둥 치며 소리쳤어요. 저는 억울해요. 다 그 노인네 때문이에요. 하지만 아무도 현주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현주 친정 오빠의 판결이 내려졌어요. 피고인 서태주는 공모 및 방조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합니다. 오빠도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두 남매가 법정 경위에게 이끌려 나갔어요. 오키는 그 모습을 담담하게 지켜봤습니다. 분노도 기쁨도 아닌 허탈한 마음이었어요. 끝났구나. 이제 정말 끝났어. 정미가 오키 옆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님, 오빠 억울함이 드디어 풀렸어요. 오키가 정미의 손을 잡았어요. 정미 씨, 5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어요. 정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님이 안 계셨으면 영영 못 풀었을 거예요. 정말 감사해요. 두 사람은 손을 잡고 한참을 울었어요. 만복이 두 사람 뒤에 서서 묵묵히 지켜봤습니다. 법원을 나서자 햇살이 눈부셨습니다. 오키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여보, 이제 편히 쉬세요. 다 끝났어요. 오키는 돌아가신 남편에게 속으로 말했어요. 만복이 오키 옆에 섰습니다. 오키야, 수고했어. 오키가 만복을 바라봤어요. 만복아, 네가 없었으면 나도 끝장이었어. 고마워. 만복이 손을 내저었습니다. 뭘 30년 단골인데 이 정도는 해야지. 재혁이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법원 앞 계단에서였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재혁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엄마, 저를 용서해 주세요. 재혁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정말 몰랐어요. 현주가 그런 사람인 줄 몰랐어요. 오키는 아들을 내려다봤습니다. 재혁아, 일어나. 재혁이 고개를 저었어요. 엄마가 용서해 주실 때까지 안 일어날 거예요. 오키는 한참을 말없이 아들을 바라봤어요. 40년 전이 떠올랐습니다. 새벽 시장에서 쓰러지면서도 이 아이 밥 굶길까봐 일어났던 날. 손이 갈라져 피가 나도 등록금 봉투를 쥐어줬던 날. 그 모든 세월이 스쳐 지나갔어요. 오키는 아들의 손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재혁아, 너는 속은 거야. 재혁이 고개를 들었어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오키가 아들의 어깨를 잡았어요. 하지만 그 여자 말에 넘어간 건 내 잘못이야. 엄마를 의심했잖아. 재혁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알아요. 평생 죄인으로 살게요. 오키가 아들의 턱을 들어 눈을 마주쳤어요. 평생 죄인으로 사는 건 소용없어. 재혁이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태민이 아빠로서 제대로 살아. 그게 네가 할 일이야. 재혁이 눈물을 삼키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엄마. 그렇게 할게요. 며칠 후 오키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만복이 함께 갔어요. 변호사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어르신, 재산 신탁 서류 준비됐습니다. 오키가 서류를 살펴봤어요. 손주 송태민 앞으로 60억 원 전액 신탁. 수탁자는 신한은행. 태민이가 25세 되는 해에 본인 명의로 전환. 오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대로 해주세요. 변호사가 물었어요. 아드님 앞으로는 따로 안 남기시나요? 오키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없어요. 만복이 옆에서 끼어들었어요. 그래도 아들인데
조금은 남겨줘야 하는 거 아니야? 오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재혁이는 자기 힘으로 살아야 해. 그래야 정신 차리지.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서류 진행하겠습니다. 오키가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날 저녁 오키는 재혁을 불렀어요. 재혁아, 할 말이 있어. 재혁이 어머니 앞에 앉았습니다. 오키가 담담하게 말했어요. 내 재산 전부 태민이 앞으로 신탁했어. 재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당연히 그래야죠. 오키가 이어서 말했어요. 너한테는 한 푼도 안 남겼어. 재혁이 대답했습니다. 알아요, 엄마. 저는 받을 자격이 없어요. 오키가 아들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대신 조건이 있어. 재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뭔데요? 오키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다시는 그런 여자 만나지 마. 네가 또 이상한 여자 만나면 태민이 목도 없어질 거야. 재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약속할게요. 이제 태민이만 보고 살게요. 오키가 아들의 손을 잡았어요. 그래, 그렇게 해. 네가 잘하는 모습 보여줘. 재혁이 눈물을 훔치며 대답했습니다. 네, 엄마. 일주일 후 재혁은 태민이와 함께 작은 집으로 이사했어요. 오키가 이삿짐 나르는 것을 도왔습니다. 작은 원룸이었지만 깨끗했어요. 태민이가 방 안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아빠, 여기서 살아요? 재혁이 태민이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응, 아빠랑 태민이랑 둘이 살 거야. 태민이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할머니는요? 오키가 태민이 앞에 쪼그려 앉았어요. 할머니는 식당 위에서 살아. 근데 맨날 올 거야. 태민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진짜요? 약속이에요? 오키가 새끼손가락을 내밀었어요. 응, 약속. 태민이가 손가락을 걸었습니다. 할머니, 계란말이도 맨날 해줘요. 오키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럼 세상에서 제일 맛있게 해줄게. 태민이가 할머니를 껴안았습니다. 오키는 손주를 꼭 안으며 눈물을 삼켰어요. 이 아이 덕분에 내가 살았어. 이 아이를 위해서 더 오래 살아야겠다. 며칠 후 만복이 오키 식당을 찾아왔어요. 오키야, 된장찌개 줘. 오키가 국을 떠다주며 말했습니다. 만복아, 이번 일 정말 고마웠어. 만복이 손을 내저었어요. 뭘 이 정도 가지고. 오키가 만복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아니야. 네가 없었으면 나 진짜 죽었어. 만복이 국을 후루룩 마시며 말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건강하게 오래 살아. 그게 보답이야. 오키가 웃었습니다. 그래, 그렇게 할게. 정미가 고향으로 돌아가기 전 식당을 찾아왔어요. 어머님, 저 내일 떠나요. 오키가 정미의 손을 잡았습니다. 수고했어요. 오빠 한도 풀었으니 이제 편하게 살아요. 정미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어머님 덕분이에요. 5년 동안 혼자 싸웠는데 어머님 만나서 드디어 끝냈어요. 오키가 정미를 안아주었습니다. 정미 씨도 이제 좋은 일만 있을 거예요. 정미가 울먹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어머님도 건강하세요. 두 사람은 오래도록 포옹했습니다. 어느 맑은 오후였어요. 오키와 태민이가 손을 잡고 동네 공원을 걸었습니다. 벚꽃이 흩날리는 계절이었어요. 태민이가 떨어지는 꽃잎을 잡으려고 깡충깡충 뛰었습니다. 할머니, 꽃잎 잡았어요. 오키가 웃으며 말했어요. 우리 태민이 잘하네. 두 사람은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태민이가 할머니를 올려다봤어요. 할머니, 나 할머니 옛날 얘기 해줘요. 오키가 태민이 머리를 쓸어주며 물었습니다. 무슨 얘기? 태민이가 말했어요. 할머니가 시장에서 일하던 얘기요. 오키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할머니가 옛날에 새벽 4시에 일어나서 태민이가 눈을 반짝이며 들었어요. 오키는 손주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한참 이야기를 하다가 태민이가 말했어요. 할머니, 다음엔 진짜로 비행기 타요. 오키가 놀라서 태민이를 바라봤습니다. 비행기? 태민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나랑 같이요. 이번엔 진짜로요. 오키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지난 여행의 기억이 스쳤어요. 하지만 옆에 있는 손주의 맑은 눈을 보자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오키가 태민이 손을 꼭 잡았어요. 그래, 이번엔 진짜로 가자. 태민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어디로 갈 거예요? 오키가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어요. 태민이가 가고 싶은 대로. 할머니는 어디든 좋아. 태민이가 신이 나서 말했어요. 나 바다 보고 싶어요. 진짜 예쁜 바다요. 오키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바다 보러 가자. 할머니랑 태민이 둘이서.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공원에 퍼졌습니다. 벚꽃잎이 두 사람 위로 흩날렸어요. 장오키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저는 이 사연을 준비하면서 자꾸 한 장면이 떠올랐어요. 오키가 새벽 2시 혼자 거실에 앉아서 휴대폰을 들고 돈 옮기는 장면이요. 72년을 살았는데 새벽에 혼자 앉아서 내 아들한테 죽을 뻔했다는 걸 깨달은 그 심정이 어땠을까요? 그런데 오키는 울고 있지 않았어요. 5분 만에 60억을 옮겼어요. 그리고 다음날 아무 일 없다는 듯 웃으면서 공항에 갔어요. 평생 당하기만 했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참고 참다가 한번 터지니까 누구보다 무섭게 움직인 거예요. 시작하기 전에 미리 말씀드려야 할 게 있었는데요. 며느리가 전 남편도 죽인 살인범이었다니 그게 말이 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2022년에 실제로 남편을 해외여행 중 익사로 위장해 살해한 아내가 검거됐어요. 보험금이 8억이었고 그 아내도 재혼한 상태였는데 새 남편 가족은 전혀 몰랐다고 합니다. 다만 오늘 사연은 실제 경험담을 바탕으로 각색한 것이라는 점 양해 부탁드려요. 전달 과정에서 일부 과장이나 극적 요소가 더해졌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사연에서 만보기가 가장 기억에 남아요. 새벽 2시 반에 전화 받고 바로 움직인 사람. 30년 동안 된장찌개 먹으러 오면서 쌓은 우정이 오키 목숨을 살렸어요. 여러분 그런 친구 있으세요? 새벽에 전화해도 받아주는 친구예요. 통장에 60억 있어도 전화 받아줄 사람 없으면 소용없어요. 그게 진짜 재산이에요. 혹시 지금 가족한테 상처받고 계신 분들 있으세요? 오키도 아들한테 배신당했어요. 그런데 망하지 않았어요. 옆에 만보기가 있었고 손주 태민이가 있었으니까요. 내 편은 꼭 피부치가 아니어도 돼요. 오래 알고 지낸 친구, 동네 이웃, 그 사람들이 진짜 가족일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오키가 손주한테 한 약속 기억나세요? 이번엔 진짜로 비행기 타자. 할머니랑 태민이 둘이서. 72세에 처음 탄 비행기가 죽을 뻔한 여행이었는데 그래도 다시 타겠다는 거예요. 그게 오키가 이긴 진짜 이유예요. 여러분도 그러실 수 있어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면 여러분께도 오키처럼 다시 일어설 힘이 생길 거예요. 댓글로 시청하고 계신 지역과 오늘 사연에 대한 생각 남겨주세요. 다음에도 가슴 뭉클한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